오늘은 그 황금알 농법 박기현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배농가하고 저희 또 양파 농가하고 오늘 강의를 하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기현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넣어줘가지고 당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그 나주에 작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첼로 많습니다. 네. 농작물 중에서. 예. 근데, 이 작물이 자라는 건 한 가지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24절기, 그 다음에 사계절, 그 사계절 틀 속에다 딱 집어야 돼요. 여기 와서는 어떤 강의부터 먼저 해야 돼 기준 세우기 제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셨더라면 한꺼번에 공부를 하셨다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원 속에다가 이 원을 적게 그리기. 이 원을 그려서 이걸 12달을 표시하면 그 계절별 온도값이 달라요. 그 말은 태양이 일어섰다가 여름에는 즉 일어섰다가 이게 가을 되면 살살 누워가지고 겨울에 제일 많이 누웠다가 다시 봄 되면 올라와요. 그럼 여름이 되고 이게 요 동작이거든요. 그럼 이 동작일 때 햇볕이 위에서 바로 부딪히면 이파리가 수분이 많이 증발돼요. 수분이 많이 증발되면 뿌리에 비로 오는 양이거든요. 빨아먹고.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비료 값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계절에 맞는 비료량을 결정해서 그걸 사용하면 우리는 아주 편리합니다. 비료 한 포는 얼마고 두 포는 얼마고 그 기준값을 설정하고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농업을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을 갖다가 요 기계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측정기. 요 기술센터 보조사업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 기계는 요 끝에 센서가 있어요. 요 끝에. 이 센서 보면 어제 흙밭에 쓴 건데 지금 흙을 좀 닦아버리고 요 누르면 5초 안에 그 비료 값이라든지 이게 센서 그 값을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누르면 이미 얘는 센서 값을 가르쳐줘요. 그럼 얘는 지금 저 손에 있는 수분이 50% 이시 비료 양을 측정하는 전기전도 0.1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요걸 꽂아가지고 수치를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그 비료량을 토양 분석표에 맞추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계절의 표시를 12월 3월 1월 2월 6월 5월 4월 그 다음에 9월 7월 8월 10월 11월. 자, 그럼 이거 12달인데 지금 우리가 비료값이 제일 많이 나야 되는 게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이 제일 춥다는 거죠. 그럼 1월 15일과 7월 15일이 추기 아시고 춥고 그러면 7월 15일이 제일 덥고 우리나라에서는 1월 15일이 제일 춥다. 1월 15일. 그럼 여기 겨울이. 겨울은 얼마냐? 겨울은 우리나라에 2달밖에 안 돼요. 요 중심에서 1월 15일에서 전후 한 달이 겨울이에요. 많이 적지만 계속 들으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다 있고 요거 살링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 사진을 착각 찍으면 확대하면 다 나와요. 전후 한 달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겨울. 그러면 봄은 4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봄, 가을. 요 기준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3월 15일이 봄의 중심입니다. 그럼 봄의 중심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요게 봄이에요. 그러면 여름의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6월 15일부터 여름에 들어가서 8월 15일까지 여름이에요. 배가 문제되면 요때 일어났는 거예요. 요게 요 시기에. 요즘은 날씨가 바뀌어서 조금 8월 말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월 15일까지 가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아주 편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공식을 대입을 하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유는 이 공식을 못 개발해 어려운 거예요. 겨울에는 이 시값이 하우스에 2.7까지 돼야죠. 2.7 이하 이 시각. 그러면 봄에는 이 시값이 우리가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2.5.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을 빼가 쓰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3을 앞으로. 여름엔 더우니까 이 시값이 좀 낮게 가져가야 돼요. 여름엔 이 시값이 1.8. 여름에는 1.8. 여름은 7월 15일이 여름의 중심이다.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다. 그래서 요 기간 안을 조심하고 요 기간 안에 비료량을 맞추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을에 우리가 양파 심을 때 가을에는 이 시값이 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100평당 양파 심을 때 요소를 쓰든 복합비를 쓰든 세포까지 썼대요. 비료 한 포는 이 시값이 0.8이에요. 그러면 맹품 300을 세포로 이으면 양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추비를 계속 줘야 되고. 이 가을에는 하우스에서는 2.1이고 노지에서는 2.5의 이 시값 맞추면 된다. 그럼 요게 사계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비료값을 언제든지 맞추면 됩니다. 요걸 찍지 말고 강의 휴대폰 보다가 사진 찍어보시죠. 그럼 딱까지 확대하면 나옵니다. 휴대폰 보다가도 찍으면 됩니다. 저거는 만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양의 수분은 (35에서 45%예요. 토양은.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맞추고 이 시값을 요 기준점을 맞추면 질병이 없습니다. 하우스를 하는 것 같으면 차광망을 씌우면 이 시값을 0.5로 더 올려줬대요. 35% 차광하면 광물수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적발량이 작기 때문에 이 시값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농사를 제일 잘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농사 제일 잘 지을 수 있는 기준. 그래서 이 기준값을 얼마나 잘 설정했냐. 우리가 배가수원학은 양파는 지금 성장하고 있죠. 양파는. 배는 지금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잖아요.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배한테 지금 뭐 해줄 거예요? 여기에 땅이 꽁꽁 얼니까 회장님? 꽁꽁은 안 얼어요. 살짝만 얼죠. 그러면 겨울에 동해가 없어요. 예, 동해 없습니다. 예, 동해가 없으면 얘네들은 망구땡이에요. 그 겨울에 기계 유제를 살포도 되고 동계 방제로 그 다음에 식용 펑포를 썼대요. 그럼 피부를 코팅해 놓으면 탈수가 좀 적어요. 탈수를. 그래서 요 방법을 잘 응용해라. 이 방법을. 그래서 이 축에서 7월 15일 기준 여기에서 이쪽은 상반기
이쪽은 하반기. 요것만 잘 지키면 돼요. 요 기점에서 7월 15일 기점에서 요게 나누죠. 그럼 요 기준이 모든 작물의 기준점이 나와요. 나주에서 신고배를 우리가 지배린 처리해가지고 8월 15일에 딸 수 있어요. 예, 8월 15일 따는데 색깔이 안 나요. 그렇죠. 예, 경기도 여주에서도 땁니다. 예, 따요. 비슷하니. 경기도 여주는 여기보다 많이 춥겠죠. 거기도 다 따요. 황금어농부 하면 식물 대사작용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인위적으로. 자, 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 가수원이 과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 22일 온 얘기인데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동계방제, 유막 코팅이나 기계유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계방제, 이거는 황금알농법에서 이야기하는 유막 코팅을 해도 되고, 유막 코팅을 해도 되고,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유막 코팅.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계 유제를 살펴야 됩니다. 기계 유제를 살펴하면 기름이 몸에 묻어서 탈수도 막아내고 충이 죽습니다. 유막 코팅. 요거는 식용유 18리터, 퐁퐁 3 내지 한 4리터, 물 500에. 그 다음에 기계유제. 기계유제는 본 제품 설명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요 방법을 해주면 동계방제도 되고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가지를 이제 유인을 하거나 세대 교체를 하겠죠. 예. 그럼 이제 나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자꾸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눈이 왜 없어졌느냐? 눈이 없어진 거는 여기는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언제 없어지냐면 여름에 없어져요. 여름에 이파리가 눈이 들어있죠. 이파리가 들어있고 눈이 들어있죠. 이 눈이 여름에 죽었어요. 까보면 죽었다는 거죠. 왜 그래? 여기 도장지에서 이파리에서 요 이파리 물방울 들이가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요 뿌리에서 나왔어요. 뿌리에서 질소를 소화시키면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게 먹어야 되는데 나온 거죠. 나왔을 때 병이 안 생기는 주 원인은 가뭄 때는 병이 안 생겨요. 왜? 밤낮 일교차가 생겨서 이슬이가 많이 와요. 이슬이 많이 와요. 이슬이 올 때는 요 물방울 씻겨요. 그런데 이슬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 물방울이 비가 오다가 비가 안 오면 뿌리에서는 여기서 이 뿌리에서는 함선이 많아요. 그 많은 양의 영양을 빨아들여 가지고 온도 편차가 없을 때 요 여백이 둥둥 떨어져요. 이 여백 때문에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상병 병 아니에요. 온도 편차만 생겨버리면 밤 이슬에 의해서 요 물방울 끝에 나온 물방울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과에 안개 살수 장치나 스프링클러 장치라가 농약 자체를 안 써도 약 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물방울만 씻겨내면 균이 없어요. 사과에 우리가 1년에 뭐 우리 배 1년에 5,000평 정도 지으면 약값이 꽤나 들죠. 꼭 10원도 안 되더니 10원 한 톨도 필요 없다는 거죠.
물을 뿌리면 여기에 저녁에 물을 뿌리면 벌레가 추워서 한 놈도 없이 이사 나가버려요. 우리가 비 오고 저 비 안 오고 우리가 여기 비 오고 저기 비 안 오는 것도 몸에 우산도 없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갑니까? 비 안 오는 데로 가죠. 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서 못 살죠. 벌레들을 갖다가 저녁에 물을 뿌려가지고 춥게 만들어버리면 성장을 못하거나 알은 부화는 100% 안 된다. 우리 밭에 있던 알 외에는 전혀 그 뒤에 알을 아무리 까도 부화가 안 돼요. 근데 저녁에 거기에 대해서 벌레들이 알을 까요. 옛날에 우리 누에 먹여보셨죠? 예. 낮에 아무리 뒤다봐도 알 안 까죠? 분명히 이게 나비가 이제 나와가지고 번데기에서 나비 나왔단 말이에요. 나비가 나왔으면 알을 까야 되잖아요. 낮에 안 까. 자고 나니까 한 소독이 까놨죠. 나비들은 밤에 까요. 왜? 낮에 제비가 많으니까 잡아먹어버려. 알배는 무겁고 삐실삐실 날아가면 새들이 다 잡아먹히지. 나비보다 새가 빠른데. 그럼 얘들은 밤에 어두울 때 날아다니면 박쥐 양이 적거든요. 나무 사이를 다니면 박쥐가 못 잡아먹어요. 박쥐는 왜 나무 사이 안 날아다니겠어요? 음파가 해가지고 그 측정해가지고 나비 차대가 날아가는 속도 나비가 못 잡아요. 박쥐 날아다니는 거 보시죠, 밤에. 근데 허공에만 날아다녀요. 나비가 정신없이 아무 데나 가는 거 있죠? 그거 잡아먹는 거지. 나무 사이에 알가로 다니는 나비는 못 잡아요. 우리가 그 관광지에 그 폭포 있죠? 폭포. 물안개가 피어나거든요. 병 하나도 없어요. 맨날 이슬이 맺죠. 이슬이 맺는데 지가 먹고 토해낸 물방울 다 씻어버려요. 그럼 병 없어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녁 8시, 10시, 12시, 2시, 4시, 5시. 4시, 5시 여기 균을 없애는 거예요. 4시에도 물방울이 안 나오는데 5시 되면 물방울이 나와요, 아침에. 가만히 있으면 보고 있으면 물이 뽁뽁뽁 나와요, 입 끝에서. 그걸 씻어버리면 우리는 배, 흑석병이니 뭐니 한 놈도 없어요. 그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시범사업으로 받아내겠죠. 냉해 방지는 그 시범사업 있어요. 그럼 농약이 한 톨도 필요 없어요. 위로서 배 재배하면서 약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올해 우리 함양에 있는 사과맹장님 가수원에 6월 20일부터 이렇게 물을 뿌렸거든요. 홍로사과를. 추석 때 홍로사과 딸 때 되면 아무리 농약을 치도 파지가 많이 나와요. 썩은 벌게 먹는 줄줄이 나와.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마을 전체 다 나와. 그런데 올해 우리 맹장님 김종수 맹장님 집에는 900평 사과밭에서 홍로가 나무 커요. 팥지가 5, 6개밖에 안 나와요. 순을 찝어가 먹는 벌레 있죠? 그것도 없어요. 몇 마리밖에 없어요. 물을 뿌리면 나비는 날개지지 않아요. 우리가 피해준 게 나비, 응애, 진딧물 몇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들은 물을 뿌리면 온도가 18배로 체온이 떨어져요. 추워서 못 살아요. 성장을 못하고. 진딧물 같은 건 알 까놓으면 진딧물 알을 안고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물이 젖으면 성장을 못해요. 우리가 진딧물이 배에 없을 때는 비가 많이 오네. 진딧물 없습니다. 배에. 나비도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그러면 비가 오다가 안 오면 우리 균제를 치어야 되고, 가물면 어떻게 돼요? 충제만 치면 돼요. 가문다 소리는 이슬이 많이 와요. 낮에 덥다가 밤에 새벽에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 같아져 버려요. 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밤 이슬이 안 와요. 이슬이 안 오면 이 물방울이 이 물방울 때문에 우리 약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백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균은 2가지밖에 없다. 균이 먼저 와 있고, 입 끝에서 많은 여백, 일액, 요걸 먹고 사는 균이 흑석병, 썩은병, 부패병, 이거 해양이 갖다 놓은 거 있죠, 이거? 이 사과 썩은 거 있죠? 이거 부패병이거든요. 이거 부패병이에요. 이 부패병은 꼭지 옆에 그냥 생겨 있어요. 따면. 그런 거 보셨죠? 그 봉다리 야물 딱지 싸면 이게 안 나와요. 안 썩어요. 물이, 이파리 물방울이 안 들어가면 되거든. 도장지가 없으면 또 잘 안 생겨요. 예. 그리고 비료값을, 이식값을 1.5를 맞추면 또 안 생겨요.
이식값은. 그럼 요 이식값에서 여백이 안 내면 이식값은 1액 여백. 요거는 안 맺는 이식값은 1.5 이시 이상에서는 입체들이 물방울 잘 안 나와요. 근데 도장지는 나와요. 도장지는 쉐이파리는 아직까지 성장을 덜 했기 때문에 누르시름하거든요. 그러면 염독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안에 그 설탕물이 없으니까 낮에 먹은 거는 수분을 증발하고 저녁에 기공을 닦고 난 다음에 뿌려서 영양을 가는데 이 안에는 설탕물이 없기 때문에 저장을 못해요. 그 낮에 많이 먹어가 잎이 깜실하면 이슬이 없어요. 그게 뭘 해냐? 요소가 안 나는 거죠. 그 배가수는 요소만 주면 돼요. 토양 분석을 해보시면 배나무 밑에 그 우리 비료 퇴비 주는 자리 그 거북이 싹 꺼내고 이렇게 직각으로 딱 뜨면 돼요. 이렇게 딱 잘라내고 이 두부처럼 자르면 돼요. 이렇게 딱 잘라내고 절벽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걷어내면 안 돼요. 이만큼 10cm 걷어내고 토양 분석하면 내가 찢어내버립니다. 볼 필요도 없는 거 왜 들고 가냐고. 토양 분석비 우리 분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큼 걷어내고 뜨죠. 그거는 볼 필요도 없다고 찢어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간 낭비할 짓을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위에 불고 바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위에 쌓여있다는 상식.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다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각으로 두부처럼 잘라가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3개 각각 따로 해라. 그 나무가 청태가 끼면 이미 인산이 많다. 청태 끼면. 인산이 많은 거는 또 가리도 많더라. 그럴 경우에는 황금원원급에서는 1년 내에 요소만 줍니다. 배밭에 1년에 100평당 요소 한 8포까지 최대 줘요. 1000평이면 80포. 작게 주는 사람은 40포. 한 40, 50포만 줘도 배농사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약을 쳤던 거는 춤과 균이거든요. 춤과 균. 배가수원에 그 잎이 뚜꾸가 탄저병이 거의 없습니다. 봉다리 싸놨고. 탄저병은 여백이 떨어져서 부패병하고 탄저병이 두 개 분리해야 돼요. 탄저병은 온도가 25도일 때 안개가 낄 때 날아오는 그놈이 탄저병이에요. 요거는 안개가 타고 와요. 동작균. 동작을 해서 날아와요. 앉아서 뚫고 들어가 지가. 그 배 봉다리에다 쌌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거의 대다수는 여기 맺은 여백, 아니면 단백질, 여백, 여기 맺는 지가 먹고 토해낸 요 물방울, 배가 고파서 뱉었다. 요 물방울이 흘러나가 병을 다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따뜻한 지역인데 이 가지를 만들어내면 그 가지 계속 써야 되는데 그 가지 눈이 죽는 원인은 요 여백이 떨어져서 요 눈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놈 죽고 안 나오죠? 거의 대다수 살아있는데 이게 죽으면 그 눈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세 가지를 교체하죠. 예. 근데 그게 죽은 시기가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죽었는데 우리는 언제 죽었다 그래? 겨울에 죽었다 그러죠. 얼음이 안 오는데 무슨 여름에 죽어, 겨울에 죽어. 탈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저류의 찬스를 가지고 있는데 쿨러방 위에 있거나 안개 살 수만 있으면 농약 자체도 필요 없다. 그게 황금원원급에서 거기까지 연구를 하고 발표한 거죠. 딸기 모종하는 사람들 살균제 쓰지 마라. 안 써도 괜찮더라. 언제? 새벽에 쿨러가 물만 한 번 뿌리면 병이 없어요. 충 없으려면 그럼 저녁부터 물 뿌리면 몇 번 뿌리면 되고. 대표님 혹시 제가 잊어버린 논문과 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새벽에 농약을 치면은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아무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어요? 농약이요. 농약 효과가 뭐가 있냐고. 가뭄 때 가뭄에 이슬이 와서 저절로 씻어내는데 농약을 왜 쳐야 되냐고요. 그래요. 그러면 농약을 칠 때 이제 물어볼 때 우기 비가 많이 오는데 온도 편차가 없는데 요때 약을 쳐야 되거든요. 편차가 없을 때요. 이때 살균제 온도 편차가 안 생겨요.
온도 편차가 생기면 그 열대야 때 약을 쳐야 돼요. 열대야 때는 온도 두 개 같죠? 밤낮이. 그렇죠. 그럼 열대야 때는 약을 쳐야 돼요. 이 거리가 떨어지면 약을 안 쳐도 괜찮아요. 열대야. 이 거리가 저녁 온도하고 새벽 온도 딱 차이 나는 것도 어떻게 이슬이 와 있거든. 이슬이 와 있으면 요 테두리 물방울 씻어보는 병이 없어요. 이슬이 지가 씻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병 온 거는 보면 양력 8월 중순 넘어가지고 9월 말 사이까지 와요. 그때가 밤낮 일교차 편차가 없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다가 안 오면 이 온도 편차가 없어가지고 뿌리에 물을 많이 먹고 양수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입에서 물이 줄줄 나와요. 그때 복숭나무들이 잘 크고 있다가 팩 죽어버려요. 그 가다가 어떤 데 그 복숭나무 팩 죽은 거 보시죠? 여름에 나무가 팩 죽어버리죠. 콩도 팩 죽어버리고 참깨도 팩 죽어버리죠. 참깨도 그냥 심으면 시들무들하고 팩 죽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참깨가 요만히 올라왔을 때 밑에 이파리가 약간 까맣게 노랗게 생길 때 그때 요만할 때 100평당 요수 한 포로 지져놓으면 참깨 한 놈도 안 죽어? 이 식감을 요걸 맞춰놓으면 요걸 맞추면 참깨가 잎 테두리 물방울 하나도 안 나와요. 참깨 농사 짓는데 살충제비 살균제 필요 없대. 해남에 김장배추 있잖아요. 황금을 넣고 살균제 안 씁니다. 이 식감 맞춰놓고 그래 죽어도 몇 놈 안 되는데 그거 갖다 뭘 약을 치고 있어. 살균제 안 치고 살충제 몇 번 치고 말아요. 그 기점 알아내버렸기 때문에 병이 어디서 온다는 알아내버렸어요. 병의 기점. 잎 테두리 지가 보면 딱 보면 물방울 톡톡 나와 있어요. 딸기 같은 건 잘 나와요. 그걸 씻어버리면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나오게 하는 이력이 없는 요 이상해도 이력이 안 나와요. 강원도 서춘천에 가갖고 비료 주는 거 감자에 가르쳐줬거든요. 100평에 10kg밖에 못 캐. 4밖에 못 캐요. 지금 최고 많은 캐는 25kg 캐고 있어요. 감자 비료를 2포밖에 안 써요. 감자 한 포가 비료 한 포가 3.5kg밖에 안 나와요. 1년에 2포 쓰니까 얼마 나와요? 그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kg 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자는 1년에 비료 7포 쓰면 된다. 그리고 밑비료를 갖다가 21- 요소 2포에 완성 2포, 4포를 넣고 심어가지고 주비 요소 2포 하면 2포에서 3포 하면 감자 25kg 나와요. 그 대신 살균제가 필요 없어요. 잎 테두리 물방울이 안 나오니까. 아주 편리한 방법을 만들어냈죠. 식물의 밥은 질소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릴 게 우리가 병에다가 제일 한 가지 코점을 맞추면 병은 아주 단순한 놈이다. 쿨러 마차가 그것만 돌려놓고 휴대폰 CCTV 한 개 달아놓고 아침에 딱 보고 아침에 물 뿌리고 있으면 농약 이제 배 농약 안 쳐도 되구나. 고장 안 났구나. 그것만 고치러 가면 돼요. 물이 많이 있으면 배 가서 1거 2번 요리 짝짝 나눠가지고 요 물 뿌리고 요 물 뿌리고 착착 맞춰놓으면 돼요. 단계별로. 그 물만 뿌리면 배에 가서 농약이 필요 없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 일은 보셨잖아요. 우리가 비 올 때 비가 뒤고 나서 가면 나비가 땅바닥 떨어지고 뿜뿜 기대는 거. 노린재도 땅이 떨어지고 비실비실 기대는 거 보시죠. 벌레들이 비 올 때 진딧물이라든지 뭐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벌레는 요렇고 균은 새벽에 물 뿌리면 없다. 잎 테두리 물방울 오면 시금 없어요. 요거만. 그래서 도장지를 우리가 7월 달에 이때는 그 필요는 싹 잘라가지고 빨리 이 물방울 안 맺게 해. 이 물방울. 예, 여백. 그 가을까지 놔주면 이놈이 자라면서 계속 물방울 생기거든요. 이 도장지가 자꾸 길어진다 소리는 우리가 봄에 잎이 작아서 그래. 봄순.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중간치가 제일 좋아요. 그 몇 개짜리입니까? 뭐 9개, 10개, 8개. 한 개. 8, 9, 10. 몇 g이죠? 글씨 뭐 7.5에 10g이니까 750g. 750g이면. 네. 750g이 나오면 큰 게 좀 나와야 그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큰 게 한
좀 나와야 그 사이즈가 잘 들어가죠. 그 사이즈에 들어가면 우리 맛을 내버리면 되거든요. 염화가리 살펴고 맛을 내버리면 돼요. 예. 그래서 배를 굳게 키우려고 하면 봄에 눈이 커져야 돼요. 눈이. 봄에 눈의 크기. 이때는 눈을 크게 키우는 방법은 목매시비. 골드 그린 물 500, 여기는 기준은 물 500리터를 하겠습니다. 물 500리터에 2리터에 설탕을 5kg 써줍니다. 설탕 5kg 쓰면 봄에 배 꽃필 때 냉각이 일어나죠.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꽃 폈을 때 너스리가 오면 우리는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이렇게 지지면 이게 잎 나기 전이니까 눈도 커지고 눈 나오기 전에 이미 크게 만들어놔야 돼. 나오기 전에 이거는 목매 시비는 2 내지 3회 정도 해주면 된다.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렇게 해주면 눈이 커져가지고 꽃이 크게 펴요. 그때 그 시기가요. 거기가 눈 나오기 20일 전부터 하면 돼요. 20일. 예. 요때가 3월 10. 20일. 3월 20일 전부터 하면 됩니다. 눈이 나기 20일 전부터 볼록해질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예, 그 시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었을 때 혹시 냉해가 온 적 없어요? 우리 여기는 있어요. 너스리. 있어요. 4월 5일부터 10일 사이. 그때 오면 그때는 무조건 설탕을 물 505kg 쳐버려요. 다른 거 안 넣으면 설탕만요? 그때 영양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설탕만 쓰면 돼요. 설탕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기 때문에. 우산이 하는 일하고 삽이 하는 일 각각 다르죠. 꽃갱이 하는 일. 근데 자동차라고 트랙터 로터를 치는 거죠. 자동차는 자동차 역할. 그렇게 요 시기에 하는 거는 요 설탕 양을 늘리는 거는 그 설탕이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면 냉해를 막아줘요. 그 복숭아나 사과에도 이걸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 그러면 예. 물 500에 설탕 5kg를 네, 맞아요. 건가요? 예. 예.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쓰면 전체가 커지고 추위를 이겨낸다. 조화롭게. 그 다음에 이제 잎의 크기와 두께. 잎의 크기와 두께는 잎의 큰 것은 배의 길이를 만들고 두께는 성장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이파리가 나올 때 그 비가 한 3일 앞으로 이파리가 나오다 착 펴져버려요. 그럼 다 컸다 소리예요. 근데 배가 크게 되려면 이파리 오므리가 커요. 오므리지가지고 오므리지가 크는 게 배가 그 대과가 되거든요. 그럼 연면십의 목적은 배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잎을 오므리뜨리라는 거예요. 고사리가 거꾸로 가면 큰 놈은 주먹을 쥐고 안 팹니다.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큰 놈은. 작은 놈은 어떻게 해? 요러다 금방 펴봅니다. 올라오자마자. 그 단감도 이파리 또록 말려 있어야 돼요. 또록 말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잎이 커지거든요. 그 잎의 크기하고 이식값하고 또 관계가 있는데, 봄에 이식값이 너무 많이 올려도 잎이 두꺼워 성장을 못해요. 두꺼우면 성장을 못합니다. 잎이 웃자람이 일어난 이식값은 0.8에서 1.2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추기 어려워요. 문제는 유실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식값 높여놓고 봄비가 자주 올 때 하고 비록 이식값 조금 달라지긴 달라져야 돼요. 봄비가 자주 오면 어떻게 돼요? 잎이 비로만 쭉쭉 크는데 봄비가 안 오면 어떻게 덜이 크거든요.
그 더디 크는데 이치가 올리면 잎의 크기가 많이 못 커요. 잎의 크기가 결정되야만이 과일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잎의 크기가 두께. 그럼 크기는 잎의 크기는 길이를 결정하고 두께는 옆으로 크는 과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어떤 집에는 도장지만 진딱 나고 어떤 집에는 도장지는 안 나고 배만 쭉 커져. 그걸 요 시기에 바꾸는 거예요. 봄에 잎이 날 때 연면시비를 자주 해주면 잎에서 영양이 뿌리로 자주 가기 때문에 도장지 날 생각 안 하고 잎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양이 잎에서 내려가고 뿌리에서 잎으로 와요. 그럼 배가 커버리는데 요걸 봄에 안 하고 비료를 주면 어떻게 돼요? 도장지가 냅다 배는 조그만해져 버려요. 봄에 잎을 키워놔야만이 도장지가 안 나요. 요게 잎의 크기와 두께 요거 연구해가지고 제가 알아내는데 32년이 걸리더라고요. 32년 만에 이걸 연구해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야 한 개의 연구가 나올까 말까. 그래서 요 시기에 연면시비는 요 시기에 요게 결정이 다 끝나요. 연면시비가. 요때는 그린 2번에 칼라 1번. 요게 결정이 끝나버려요. 근데 방제약을 써도 되는데 그 방제약을 안 쓰고 싶으면 아까 쿨러 장치라든지 물을 뿌리가 안 쓰게 하면 돼. 약은 병 없게 만들려고 하면 3일에 한 번만 물을 뿌려도 병이 없어져요. 3일에 한 번만 여백을 씻어도 병이 없어진다. 요렇게 하는데 여기에 뭘 섞었으냐, 설탕을 1.5kg를 3kg 섞었으면 돼요. 물 500에 3kg. 요것들은 영양제는 1.5L 쓰면 되고, 요 방법을 해서 며칠 만에 살포할 거냐? 비가 오면 이파리가 다 먹고 성장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려요. 비가 안 오면 잎이 성장하는데 7일이 걸려요. 쿨러가 물을 뿌려가지고 여주에 있는 신명식 명량이만 3일에 한 번씩 연면식을 해요. 봄에 되게 바빠요. 배가 손 8,000평에 복숭아를 8,000평 농사 짓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일을 하냐? 초저녁 일찍부터 자가 1시 되면 일을 하고 있어. 봄에. 그때 목면시비, 연면시비 할 때 그때는 완전 전쟁이에요. 왜? 가을에 이딴만 딸라 그러면. 80년 된 나무, 50년 된 나무 배에서 배가 거의 붙어요. 이 간격이 20cm 한 개 다 붙여놨대. 그래 다 커. 이딴 맛이 다 커. 어마어마하게 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상식은 전혀 다르니. 배 옆에 있는, 배 열매 달린 옆에 이파리를 얼마나 키워놨냐에 따라서 배 크기 결정 나버린. 그것도 봄에 결정 나버린. 이파리 다 크기 클 때 이미 잎에서 영양이 내려가면서 관을 만들어가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올라오는 간 때문에 열매가 크다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황금을 놓고 하면 요때 초기 연면시비 여기에서 과일 크기가 결정이 다 나버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똑같아져 버려. 그리고 요때 연면시비 열심히 해놓으면 도장지가 안 나요. 요게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봄에 연면시비 안 하는 만큼 그 시간 사람 없다. 이건 아예 이 방법에는 답이 없으니까. 뿌리에서 결정할 때는 굵은 데로 가버려요. 그럼 잎은 내리주면서 작은 거는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럼 조금 날짜만 며칠 늦을 뿐이지 사이즈는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연면시비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3일에서 7일) 간격. 그 3일 칠 때는 왜 3일을 쳐야 되면 비가 오가지고 이파리 성장 다 하고 나면
비 한 번만 하루 비만 맞아보면 그날 저전에 연면십했던 건 다 성장했어요. 저장 공간이 생길 때 계속 잎에 영향을 공급해야 되는 그 말. 3일에서 7일 간격으로 연면십해주면 잎의 두께가 유지되고 잎이 상당히 커져요. 그럼 여기 커지는 순간에 여름에 도장지가 찢겨나요. 도장지 쭉쭉 안 뻗어요. 배는 쬐끄만한데 도장지 2m 뻗은지 많이 있죠? 근데 비료도 안 주는데 어떻게 커요? 그거 말도 안 되죠? 1년에 100평의 요소 2포도 안 주죠? 1000평에 1년에 요소 한 20포 줍니까? 요소 주면 맛없다가 안 주죠? 그러죠. 요소 주면 당도 좋고 색깔 좋고 양 많이 나오고 열가 없고 얼마나 좋아. 배 가수 농사 지금 밥이 뭐예요? 요소. 밥이 질소예요. 반찬은 인상, 가리, 칼슘, 마그네슘 반찬. 이걸 많이 주고 농사하는데 안 돼요. 근데 이걸 또 주고 있잖아요. 퇴비가 많아가지고 유기물이 많은데 또 퇴비 또 주고. 그거 주면 더 작아져요. 퇴비 포대기 퇴비 부으면 옆에 풀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보시죠? 그럼 유목 심어놓고 퇴비 뺑도로 부으면 그 나무는 못 써요. 뺑도로 풀이 다 죽어버려요. 그게 어린 나무 심어놓고 야 잘 큰다고 작년에 요만한 배 몇 개 따고 나서는 어떻게 돼? 포대 한 포대가 뺑돌 좁은. 그 다음 날 요만한 거지. 쬐까만이 나. 저 공에 유자 완도 유자 가보면 유자 조금 열만하면 봄에 퇴비 주고 가을에 퇴비 주고 막 유자 요만해 만들어. 주지 말겠어요. 제주도에 퇴비 주지 마라 그거. 실 때는 거 주가 망한다. 제주도 하우스가 밀가면 퇴비 잔뜩 주고 있거든. 주지 마라. 그거 내버려 도로. 갖다 내버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토양 분석이에요. 토양 분석. 토양 분석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하면 뭐해? 보고 그대로 따라 헤엄 적이 없는데 그거다가 밥 반찬 안 써놨거든. 요소는 아무리 해도 없어요. 분석 자체가 안 되는데 뭐. 겨울 되면 올게 그 배농사 지으면서 내년에 100평당 요소를 5포에서 한 8포 줬다. 그 다음에 요소가 있느냐? 없어요. 나무 몸속에 들어있는 건 그게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요소를 주면 단풍이 제일 잘 들어요. 요소 안 주면 단풍 안 들어요. 왜 안 되냐래요. 이파리에 있는 영양소를 만들어가 나무 가지 안에 있죠. 그 나이테 밖에 흰 거 올게 자란 거거든요. 그 속에서 설탕물을 채워야만이 단풍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안 차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찢어지도 안 떨어지는 거 보시죠. 바람에 이파리가 다 찢어지는데 저거는 일하지 말고 이제 이파리 떨어지려 해도 안 떨어져요. 그거는 썰이고 왜 떨어지지? 왜? 몸속에 탄수화물이 축적이 안 되면 이파리가 딱 붙은 자리 있죠. 여기 안 떨어지 분리가 안 돼. 어떤 거는 보면 이파리 떨어지고 이파리 이 자루만 붙어 있는 것도 있죠. 꽁태기만. 이것도 안 떨어진다. 혹시 이파리가 있는 줄 알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조금 남아있는 것도 안 떨어져. 왜? 일해가 덜 나라고. 구조적인 거, 식물의 구조. 그 구조적인 건 우리는 풀어 헤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봄에 연면시입 해야 모든 결정이 끝나요. 그럼 우리가 배가 가지가 털쳐 있다고 안 크느냐? 다 커, 이것도. 황금을 놓고 알로 너릇들이게 해야 다 커. 울로 갖다 붙이라 그러잖아요. 아래는 작다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연면시가 거의 대다수 1.5리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여기 공기. 여기서 요만큼. 이 공기 이때는 1리터만 쓰면 돼요. 영양제를. 양을 줄일 때 우리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공기에는 이때 영양제를 영양제 1리터만 써야 돼. 농도를 워낙 진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써가지고 잎이 쪽으로 붙으면 또 안 커요. 그것도. 여름 공기에 농약을 세게 넣거나 영양제를 세게 넣거나 그러면 안 자랍니다. 잎이 딱 멈춰버리면 과일도 멈춰버려요. 크다가 딱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에 아침에 가서 약을 실 쳐버리죠. 망치.
그래서 여기에서 봄에 강의 중에서 봄에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요때 결정이 다 끝나버려. 농사 결정이 여기 다 끝나버려. 여기 열심히 해놔놓고 여름에는 좀 설렁설렁 가도 괜찮아요. 비료만 잘 주면 되니까. 이파리 얇을 때 그때 이제 또 줘가지고 영양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면시 14제가 빨리 키워버리면 우리가 그 신고 8월 15, 20일에 80% 다 딸 수 있어요. 그럼 돈 되죠. 당분에서 그 시기에 한 14, 15% 수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를 뛰어넘는 기술이 누군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 좋을 때 출하하는 타이밍에 맞는 생산이야. 지금 우리가 배 그 바람들이 생긴 거 있잖아요. 나무 달리가. 네. 요소를 안 줘서 그랬더니 요소를 안 줬어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놈이 퍽서가지. 여기 이 밭둑에 그런데 대봉나무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대봉, 홍시감. 그거 구울 때 되면 자꾸 떨어져 버려. 그 7월달부터 요소 지금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 배가손에 박피를 안 합니까? 사과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박피를 하거든요. 배도 합니까? 배는 아직 못 봤어요. 환상 박피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 그건 안 하고. 네. 안 해요? 어디에 박피합니까? 배는. 그냥 껍질만 좀 벗겨주는 수준으로. 네. 이 나무를 여기 톱으로 백 한 번 잘라 놓으면 배는 낙과가 안 되니까 그런데 단감에 이런 것도 낙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안에 이 목질부로 올라가요. 나무로 이리 올라가요. 내려오는 건 껍질로 내려오거든요. 껍질 톱으로 한 바퀴 살짝 돌려놓으면 못 내려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잔뿌리가 살살 죽어요. 이게 죽어요. 근데 잎은 탄수화물 많아가 낙과가 안 돼요. 낙과 주 원인이 더위를 못 이겨서 낙과되는 거거든요. 더워서. 근데 요 껍질을 벗겨놓으면 낙과가 안 돼요. 왜? 여기 올라간 게 못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 축적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잔뿌리가 죽어요.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굶어 죽어요. 그래서 단감에도 박피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군데 가지 종류의 이거 박피 많이 해요. 단감, 뜰감, 뭐 일부 그 대추나무단지 이런 거 박피하는 게 그 주 원인은 탄수화물이 부족한 나무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잎 두께가 얇아서 하는 거죠. 잎 두께가 얇으면 더위를 타가지고 낙과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부족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 시기에 우리는 5월 말까지 늦어도 6월 말까지 안에 게임 끝나요. 그때까지 잎이 크고 그때까지 가수원 멀리 봐도 새카만 건 좋고 그때까지 뭐 5월 말 6월 중순 이때까지 먼 데서 보면 가수원이 니리끼리하다 안 좋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결국엔 도장제가 어디에 많이 나느냐, 멀리서 보면 새카만 게 도장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멀리서 볼 때 누리끼리 하면 그 밭이 도장이 많이 나. 배 작은 집이 도장이 많이 나요. 배가 큰 집이 도장이 적게 나요. 그 원인은 봄에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영양을 공급해 줄 걸 봄에 결정하거든요. 봄에. 그 봄에 요 이파리에 여기서 돌아가는 영양소가 나무 요 사이에 내려가면 여기서 껍질을 살을 쪄요. 안에 밑에 여기. 그럼 요건 뭐냐면 우리가 내려가면서 요 영양이 살을 찌워요. 우리가 산에 송고벗게 먹은 거 있죠. 그 송고 꿀청이 요거거든요. 여기서 내려가는 영양소거든요. 잎에서 출발해가 뿌리까지 가요. 요 놈이 찾아가지고 결국 어디 가느냐? 요 잔뿌리까지 가요. 여기까지 간다고. 요 놈이 내려서 여기 가는. 그럼 얘가 길이 요리 온 길이니까 요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래까지 한 개만 쳐진 거를
연면십이 자주하고 물뿌리 자주하면 얘만 벽이 커요. 근데 이걸 이해 못 하거든요. 요것만 키우려고 하면 요것만 되면 돼요. 우리 한금원고 회원들이 SSG 치면 가까운 데 많이 맞잖아요. 그럼 사과에 따방이 나와요. 작게 맞은 우유가 조그만 게 나와요. 왜? 잎의 크기가 두께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영양이 요것만 따로 가게 돼요. 나무는. 그 말은 전년도에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 있다가 올해 그늘이 짚었단 말이에요. 이 가지가. 봄에 가지는 나와요. 그럼 잎에서 안 내려가죠? 그럼 뿌리에서 안 줘요. 사람은 손이 이게 안 움직이도 영양이 공급돼요. 팔다리가. 근데 식물은 그게 아니죠. 이쪽에도 가지가 꽃이 피가 열매가 열고 이쪽에도 여는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영양이 작게 들어오면 성장 못한다. 그 골고루 보내는 방법이 연면십이라는 거죠. 그 요거 찾아내는데 제가 32년 걸린 거죠. 그래서 황금원홍법 이론가 그걸 개발한 게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 효과 딱한 사람 많죠? 아니에요. 이 시기에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시기 해주는 꼭 그게니까. 그 다음에는 요소 비료하면 다들 안 주려고 그러죠. 황금원홍법 요소 비료밖에 안 주고 다른 거 다 안 줘요. 토양 분석해보면 다 있으면 그거 안 줘요. 요소 비료만 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봄에 요렇게 하는 건데 봄 우리가 기비 밑비료 기비 비료는 언제 주느냐 봄에 복숭하고 배하고 사과 이것들은 보면 눈이 나기 전에 뿌리 나와요. 나무를 묘목을 팔라고 놔줘보면 눈 나오기 전에 뿌리가 나오거든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비는 목매 시비 때 요때 시비 때 요때 하면 돼요. 요 시기에. 그런데 퇴비는 주면 꼭 줘야 되는 것 같으면 겨울에 뿌리 가지고 소금기를 올라내버리는 게 제일 좋다. 그것도 못되게 주지만 헛이 줘버려. 그 비 쉽게 나가게. 뭘 쉽게 나가냐? 염분이 쉽게 나가게. 소금기가. 그 퇴비도 될 수 있으면 욕심 많이 내지 마라. 이런 못되게 주지 마라. 헛처럼. 얇게 헛쳐가지고 희석되어 나가도록. 근데 그게 다 나가진 않아요. 토양 결합되어 버려. 양의 전기를 가졌거든요. 토양은 마이너스고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전부 플러스 전기거든요. 그럼 토양 결합대가 도망가요. 그래서 요소비료는 마이너스 전기예요. 달라붙을 데가 없어요. 잘 없어져요. 얘들은. 비가 와서 잘 떠내려가고 그것만 보이면 다른 다 좋아 못 피요. 눈에 보이면 다 못 피요. 또 미생물을 줘버리면 미생물도 못 피요. 그걸. 그 창녕에 마늘 심을 때 500평, 600평에 볏짚을 절단해가 깔고 로타리 치면 요소를 2포를 더 줘요. 별도로. 그 주는 원인은 볏짚 삭을 때 질소분을 같이 써라 활용하라고. 볏짚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놨거나 미강 같은 거 좁히면 땅속에 있는 질소 다 먹어버려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때 바로 될 때 땡겨 못 핀다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비하고 요때는 줄 때 우리가 100평 기준을 해서 100평에 얼마를 줄 거냐. 100평에 좀 기분 좋게 주는 것 같으면 요소 한 포, 그 다음에 완효성 한 포 정도 주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안 주고 요소만 줘도 괜찮아요. 근데 완효소가 뭐예요? 완효성이라는 거는 비료 이름이 그 길게 가는 거. 복합 비료 중에 완효성 비료라고 길게 가는 거. 회장님 말씀대로 MK 같은 거? 네, 엔텍 같은 거. 그런 거 완효성 비료, 비싼 거는 말고 농협에 가면 파는 게 있어요. 32%짜리 있어요. 요소 비료 완효성은 질소면 코팅이 된 거고 올 코팅은 전체 비료가 다 코팅이 된 거고 비료가 그 다음에 맹분 300도 코팅 완효성이라고 이름 써놨는데 그건 코팅량이 너무 적어요. 그건 속효성이에요. 속효성에 가깝다. 그래서
비료 가격이 1%가 완효성이나 코팅 비료들 1%가 1,000원대 이상이에요. 22% 되면 22,000원 한다니까. 요게 완효성. 그 완효성이 요소만 코팅된 거거든요. 다른 건 코팅이 안 됐어요. 근데 요소를 꾸준하게 먹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소는 요거는 그래 요소만 자주 줘도 되는데 요거는 뭐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뒷받침해 놓은 거죠. 근데 요소는 이 C값이 얘는 0.8이 나와요. 얘는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나요. 요것도 이 C값이. 제가 강의할 때 보니까 전부 숫자가 들어가죠. 1, 2, 3, 4가. 요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계절별로 요걸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 결국 1.5 이상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비료량을. 그래서 병이 오는 걸 막으려는 것 같으면 이 C값은 1.5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는 7월 말까지 이렇게 만들면 그 병이 잘 안 와요. 과도 크고. 그 대신 비료만 주고 연면심하면 어떻게 도장지면 내 떠나버려요. 그 원인이 봄순을 먹으려면 키워놓고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봄순을 안 키워놓고 비료만 주면 어떻게 돼? 봄순이 이만큼 조금밖에 못 먹거든요. 그 남는 힘을 갖다 도장지를 쫙 가버려요. 그래서 비료를 안 주는데 도장지가 찌딱 나 있거든. 그런 농장 많을 거예요. 퇴비 조금 주고 뭐 복합비료 봄에 한 두 번 주고 한 번 주고 여름에 한 번 주고 배 따라가면 도장지만 냅다 나 있고 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장지가 큰 것도 탄수화물이고 그것도 질소분이에요. 결국엔 그 이파리가 통통하게 살찐 것도 탄수화물이고 그 결국엔 누구로 만든 질소분을 만들었어요. 질소로 가지고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를 만들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밥이 질소라는 거죠. 그걸 제일 중요시해야 됩니다. 봄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봄 농사가 좌우해요. 이게 끝나요. 이게 게임 끝이에요. 여기서 봄에 연면식 얼마나 자주 하냐 그 게임 끝나버려요. 과일 크기도 끝나버려요. 여기는 쿨러 장치 있는 건 없죠. 위에 미세 살수 장치나 그게 다 있어요. 나중에. 위에 하늘에 이파리에 예, 이파리 우유로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없죠. 그게 하늘 땅만큼 중요하다는 게 밝히는 거죠. 왜? 연면십이 자주 하려면 물이 맞아야 되니까. 물을 뿌려야만 자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가물면 연면십이 못해요. 왜? 성장을 못했는데 계속 집으면 굳어버려요. 경화돼 버려요. 그래서 농약을 안 치려면 이틀 지나고 3일 아침에 물만 뿌리면 농약 안 쳐도 돼요. 균제는 필요 없어요. 잎 대들은 물방울이 한 3일 정도 모여야 되는데 3일 날 되는 날 씻어보니까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백이 안 만들어져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데다가 그게 지원 사업으로 현장 에러 기술로 해가지고 한 80% 보조받아는 거예요. 현장 에러 기술로. 그래서 고추에 탄저병 있잖아요. 고추 탄저병. 한 포기는 잎에다가 설탕물을 쳐주고 한 포기는 가만 놔주면 요것만 탄저병, 요거 탄저병 아니에요. 이파리에 탄수화물만 늘어나면 여백이 안 나오거든요. 나는 감미를 쳐서 약비용으로 감미하고 막걸리 쳐서 고추 농사 질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탄저병은 없더라고요. 근데 설탕은 그 이시라 같아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식값이 맞았을 거예요. 잎이 두꺼워서 여백이 안 나온 거죠. 이식값이. 근데 그 막걸리가 균이 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지 균이 살아있으면 토양에 있는 질소를 먹어버리거든요. 네. 그 막걸리는 죽은 거예요. 살은 거 먹이면 안 돼요. 살은 거 먹였다면 어떻게 돼? 막걸리 영양을 먹은 거지 균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생탁을 먹여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토양에 있는 질소를 먹어버려요. 기술센터 미생물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농사는 아니고 저희 농사 질 때는 고추 약할 때 친환경 보고 저원자만 한다고 식초에다가
이제 그 설탕 그 감미에다가 막걸리 이렇게 세 가지만 해갖고 약을 했어요. 약병으로 쓴다고 하는데 병은 없이 키웠는데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 5시에 고추 잎한테 물을 뿌리면 병 없어요. 5시 돼서 나오는데 그 전에 물을 뿌리가 이파리 여백이 나올 거 자리에 물을 묻혀놓으면 그 여백이 위에 떨어져도 못 들어가죠. 그지? 새벽에 이슬만 오면 고추 병 없습니다. 병균은 아무리 갖다 놔도 못 들어가요. 왜? 먹을 먹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 안 돼요. 배 부패병이 뭐예요? 도장지에서 여백이 떨어져서 그래요. 배 가수원에 나무가 한쪽 썩어버린 거 있죠? 거기 도장지가 있어 그렇잖아요. 도장지 물방울 떨어지고 여기 거칠거칠한데 여기 물이 여기 벽에 들어가면 그게 막 이쪽 죽어버리잖아요. 도장지 있는데 죽어요 이게. 복숭아 같은 거 도장지 여기 있으면 밑에 수지병 걸려 죽어버려요. 도장지 이게 쭉 크면서 이파리가 새이파리 그거는 여백이 줄줄 나오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밑에 가서 고추나무 심으면 전부 탄저병들은 다 죽어버려요. 아카시아 그게 어떻게 되냐? 뿌리 혹 박테리아에서 질소를 만들어 먹거든요. 그럼 여백이 떨어지면서 아미노 단백질이 많이 떨어져요. 왜 아카시아 이놈이 얼마나 똑똑하냐? 지 밑에 있는 풀을 싹 다 죽여버려. 그럼 은행은 또 얼마나 똑똑하냐? 아무리 물방울이 떨어지도 여기 방수 코팅을 해놨어요. 콜것이고. 아무리 물을 떨어뜨리지 안 죽어요. 이파리는 어떻게 요래 짜락짜락하게 물방울 쪽쪽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데 물방울 들어도 탈탈 떨어보고 안 들어요. 병이 안 들어요. 식물이 진화할 때 똑똑한 놈들 많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 수박도 많이 했잖아요. 노지 수박. 지금도 노지 수박 해도 돈 돼요. 팽당 한 2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배 이거 농사 잘못 지면 팽당 2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아시죠? 노지 수박 심어도 2만 원 넘게 나와요. 5월 초에 심으면. 7월 27일에서 8월 10일 사이면 따면 팽당 2만 원 넘게 나와요. 배농사부터 수월해요. 임금이 적게 들어요. 수박 심어놓고 요소 비료만 자꾸 주는 것 때문에 이파리 시작하면 살균제 안 쳐도 괜찮아요. 병 안 해요. 이파리에 물방울이 병이었거든요. 이파리 옆에 지가 먹고 토에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점을 갖다가 척정기로 이식감만 맞추면 딱 맞게 떨어져요. 고추도 요새부터 자기 주면은 병을 안 오는데. 안 하지 당연히. 고추 그저 팽당 고추는 5만 원대 하거든요. 1000평 심으면 5천만 원. 2000평 심으면 1억. 우리 배 가수원 해가지고 2000평 1억 한 사람 있나요? 배 가수원 2000평 1억 합니까? 돈 물고 병이 없죠? 없죠? 2000평 농사 지금 순수익 5천만 원 못 남기거든요. 노지 고추이면 거의 잘 남아요. 그게 가르쳐주는 방법만 잘 이해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배를 갖다가 남들이 지금 수확량 늘리라 계속 연구하고 있죠. 우리 뭐가 해야 돼? 무농약을 가버려야 돼요. 왜? 물만 뿌리면 무농약이 되니까. 그게 제가 가르쳐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걸 했다고 저걸 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울릉도에서 백령도까지 말하죠. 가파도까지 제가 다 다니면서 우리나라 땅 다 밟아보고 기술을 개발해 공짜로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싶어요. 네. 하나는 그때가 한 봄 되었죠. 저기 아침에 이슬이 엄청 이 배나무 잎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염려기를 여기 이슬이 많이 있어갖고 이거 물기가 많이 드니까 병이 오겠다 그렇게 염려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또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 하는 그 생각이 약간 차질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제가 이제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나무가 배나무가요 이렇게 큰데 그 한번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배나무 이렇게 큰데 그래서 이것이 하상병인가 어쩌면 그런 것도 아닌가. 근데 어떻게 그 나무를 안 죽게 살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비를 부어준 적 있어요? 네? 퇴비를 부어준 적 있어요? 퇴비. 퇴비는 이제 그렇게 그냥
많이 한 편은 아니고 또 어쩔 때는 2년에 한 번씩도 오고 양은 얼마나 줘요? 양도 그렇게 많이는 안 줬어요. 근데 여가 있다 보면 또 작은 거 하나 발생 오고 여기 한 놈 죽고 예 그렇게 여기 한 놈 죽고 예. 왜 죽냐? 그게 도장기에서 물방울들이 죽은 거예요. 복숭나무가 언제 죽냐면 복숭아 따고 나면 한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팩 죽어보거든요. 비가 많이 오다 비 딱 멈추고 나면 씨도 얼마더래요. 아마 고르실 거예요. 그 큰 나무 그냥 죽어요. 여름에 죽어요. 사과도 여름에 죽어요. 사과도 보면 이 나무가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몸뚱이에 부시름처럼 많이 들어요, 껍질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생기냐? 여기 있는, 이파리에 있는 물방울이 여기 타고 내려왔거든. 요거거든. 그래서 배나무가 죽은 원인은 이파리 여기서 요 물방울이 도장지 물방울 오도독 떨어져가지고 그 한쪽만 죽게 돼요. 맞아요. 한쪽까지는 팩 죽어버려요. 왜? 한쪽 가지에 여기에 물방울 도도독 떨어져가지고 이 도장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 죽은 거예요. 그걸 요거는 갖다 새벽 5시에 물만 한번 탁 뿌리면 이건 한 달 돼요. 균제도 필요 없고 고추를 만평을 심었다. 농약 안 쳐도 괜찮아요. 저녁에 물을 몇 번 뿌리면 벌레 한 마리도 없고 새벽에 5시에 물 뿌리면 탄저병이 하나도 없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저거를 새벽에 물을 뿌리려고 하면 잎사귀에 물을 줘야 된다는 얘긴데 미세 살수 장치나 쿨러를 해가지고 시간 타이머를 만들어가 자동으로 만들어. 그 요즘 스마트팜이 보면 위에다가 저걸 설치해야 맞습니다. 스마트팜이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스마트팜이 그거 돼 있거든요. 스마트팜이 그 자동으로 센서를 조절하거든요. 여기서 휴대폰과 조정이 다 되거든요. 그럼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가지고 기계가 돌게 만들어라면 요거 5분 돌고 그럼 요거 5분 돌고 요거 5분 돌고 이렇게 나눠가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저거 설치를 해야 된다. 네, 그래 해놓으면 지금의 무농약이 배가 팔아먹기 좋아요? 농약층이 팔아먹기 좋아요? 친하게 먹죠. 무농약이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당연하죠. 안 하니까. 안 했는데 무슨 약이 돈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더 안 들죠. 시설비만 좀 들고 시설비 보조받으면 되죠. 교수님한테. 그럼 지금 우리가 5,000평을 배농사 지으면 돈이 얼마 들어요? 농약값이? 한 500만 원 들어요? 더 들어요? 한 7, 800. 5,000평 사과 배농사 지으면 700에서 8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농약값이. 그럴 거예요.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700에서 800. 네. 농약값만 그 정도. 농약감. 영양제 빼고 농약만 그 정도. 물약값만 예, 이 농약값은 이제 영양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빼지 말고. 저거 팔아먹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요 돈은 10년 하면 7조 8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기세로 따지면 돈 얼마 안 들어요? 1년에 전기세 도 100만 원 돼요. 그렇죠? 그럼 배 수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고요. 그 여기 분들이 우리 산업을 바꿔서 우리가 국내 배농사 지어가지고 자꾸 말썽 부리지 말고 서끼리 아씨 지역의 농사에 우리 싸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요걸 몽창 만들고 수출해 팔아먹어버려. 외국에다가 홀로당 돈은 더 적게 들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4시, 5시에 미세 살수를 몇 분 정도나 얼마의 물량을 돌려야 됩니까? 3분만 해도 돼요. 3분요? 말 같은 소리. 이슬 먹으면 되지. 그 물방울 요거 쬐깬 거 넣은 거 그거도 요만큼 해서 해주면 되지. 그 한마디에 그게 있는 분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2, 3분만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게 그 분산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실제 그게 없으면 밤 이슬 5분이 얼마 오노? 째매빼 안 오는데. 네, 그게 없으면 농약 기계 우리 흔히 경기로 하는 기계로 이렇게 오수게 이렇게 되고 그걸로도 되겠네요. 이제 그래 이제 육체적인 너무 노동을 가하는 사업이 아니다. 아니 그게 네, 혹시 그래서- 한다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맹장님이 요거 데이터 낼 동안 3년 동안에 SS에 물을 뿌렸어요. 아침 이슬 오면 물 뿌려요. SS로 예. 근데 10차 칠 거를 5차만 뿌리는데
이것도 기계 영양거리도 힘들거든요. 그것도 마늘밭에나 이 감자밭에 물 뿌리는 거 보시죠? 배추밭에. 그거는 그 군데군데 시원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모터 장치에 시스템만 다 갖춰 놔면 요거 돌고 전자벨브 이로 제가 돌아가요. 그것만 돌리면 돼요. 그럼 배는 덕이 엮어지잖아요. 위에 파이프 한 개 올려놓으면 되고 쿨로 돌려놓으면 우리 대표님은 젊으시니까 견적 나오죠. 어른들 잘 꼬시갖고 밥만 잘 사주이죠. 밥만 잘 사주면 네가 연구해라. 네가 젊은 사람 네가 잘났다. 적극 밀어버야 돼. 그 보조사 니부터 먼저 주고 그럼 데이터를 우리 활용하면 되죠. 누구나 똑같아요. 그게 보험 내에 미세 살수 장치가 보조 사업으로 있습니다. 우리 처음 하기 때문에 현장 에로 기술하면 80%까지 보조 내놔라 그래야 돼요. 기술센터 가서. 그죠? 예. 그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배나 사과 농가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그런 예시가 안 나와 있어요. 배나 사과의 자료에. 유튜브 영상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네, 근데 유튜브 영상이 그, 한 6,000개 이상 있습니다. 그 사과 농장이나 배 농장에 지금 이미 지금 하신 분들. 맹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네. 우리가 견학을 가도 되고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도 되고. 네. 여주의 신명시 명장이요? 그렇죠. 그리고 천안에도 40몇 살 50대 그 젊은 친구 와가지고 그 10월 달인가 그때 강의할 때 그 천안 호두과자 있죠. 그걸 10상자를 사왔더라고. 왜 그러냐 이거 작년에 5,000개 따던 사과 그 컨테이너 따던 게 올게 1,300개를 더 딴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고 조용히 호두과자를 10상자를 사와서 그 우리 강의 온 사람 다 나눠줬는데 고추 같은 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따로 못 따고 고추 같은 거는 그 사과 같은 게 폭에 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가르치는 거는 이게 좀 많이 달린다고 해서 그 관계가 없어요. 많이 달아도. 왜? 잎의 두께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남은 이 비료가 여기서 하거든요. 요놈이. 비료를 줘야 되거든요. 비료 이식값을. 이 두 개를 조화를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상병은 성가지 이슬병이다. 성가지에서 봄에 자라면 이게 가지가 요리 성가지가 요 탁탁탁 터요. 이게 가지 탁탁 터. 여기 이파리 물방울이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말라 죽는 거예요. 이거 양아치도 괜찮아요. 이거 한 개, 한두 개 죽는 거 큰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게 성가지 이슬병. 요 균이 요걸 먹는 거예요. 요거나 우리 큰 나무를 먹는 거 두 개 똑같아요. 큰 나무는 뚝 굽어가지고 봄에는 못 먹어요. 여름에 여백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요 균이 이 몸통 전체 이 큰 가지 이걸 먹을 거예요. 이거를. 복나무는 잘 죽어요. 큰 놈도. 그 죽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나? 수지병이 나오거든요. 진이 질질 나와요. 복은 복숭, 자두, 살구, 매실, 체리 이것들 진이 질질 나와요. 그 나온 원인이 여기서 물방울 떨어진 거예요. 여기다가 비닐을 딱 감아놓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접붙인다고. 근데 요 딱 다 죽었어. 요만 죽었어. 비닐 감아놓으니까 물방울 안 들어갔잖아요. 요 자리만 죽어요. 또 뿌리를 딱 해보면 땅 밑에는 물방울 안 들어갔거든요. 여기 딱 살아있어. 요거만 싹 죽고. 그런 내용들을 농약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농약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건 비료량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제가 정보를 주는 거는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산업으로서 만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를 저를 불러다 잘 활용하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그리고 현장 견학 같은 경우는 우리 신명식 맹장이 여주에 가가지고 한번 견학도 하고 오고 그러면 되고. 여주는 조금 멀고 안성이나 좀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그 배농사 하시는 분? 그 제주 부리가는 될 일은 하나도 없다. 네. 제일 가까운 곳은 없습니까? 여기도 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그 실력이 그만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저 실력이 그만이 내 눈에 드러나서 맹장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도 한 사람 많아요. 오다가 도태되고 도태된 거지. 예. 그걸 다 관문을 통과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온 사람에 한해서 제가 상을 주고 맹장 임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까지 못 올라요. 성안이나 안성 뭐 이쪽에도 안 계신가요? 예, 아직까지. 근데 잘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있는데 그 실력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황금알 농부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인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저변학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기술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맞춘 사람이 한해서만 황금알 농부 맹장 임명을 해드려요. 그 지역에 한 사람 있으면 또 주질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왜? 한 사람이면 잘하는데 또 두 사람 만들면 두 개가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만 저쪽에 대표님, 영장 계신 분이 지금 전국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배 한 명, 배 한 명요? 네. 사과는요? 두 명, 두 분 계십니다. 그쵸. 복숭아는 3명. 올해 이제 4명 됐어요. 한 명 더 늘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농사 저절로 돼요. 그러면 여름에는 뭐가 중요하냐? 농약을 세게 쳐가지고 잎을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 공기는 보면 여름에 이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거든요. 요때가 영양제를 갖다 이 공기에는 영양제를 1.5리터, 1리터 써야 돼 있어요. 왜? 잎에 장애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잎에 장애 주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럼 요소를 계속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요소는. 그럼 수확 얼마 전에는 NK를 주는 건 나쁘진 않아요. NK를 좀 흡수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당 불이서 내는 거는 요소거든요. 당을 올리는 거는. 잎이 두꺼운 당이 좋지. 잎이 얇은 건 당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왜 비료를 줘야 되냐면 이게 배 따는 시기까지가 문제는 여백이 나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온도가 높고 병이 하는 시기예요. 배 수확할 때까지. 그럼 10월 말이나 10월 달 들어서서 따는 거는 그때는 약을 안 치도 병을 잘 안 해요. 왜? 온도값이 낮아서 병을 안 하니까. 그리고 밤 온도가 새벽 온도 낮거든요. 그럼 이슬이 많이 맺어요. 이슬이 맺으면 병 없죠. 그런데 우리 배 수확할 때는 이슬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슬이 없으면 병을 한다는 거예요. 여백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봉지에 쌓여있을 뿐이지 열흘 전에도 약을 치울 수 있다는 거죠. 봉다리 쌓여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근데 소비자는 싫어하겠죠. 아무리 봉다리 쌓여 있어도 배수하기 열흘 전에 약을 치고 있으면 싫어하겠죠. 모르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우리가 과거에 선전해 먹던 건 이제 다 시간 지나면 필요 없어요. 왜? 황금알 농법에서 무농약이 나와 개발한 거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돈 더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봄에 목매식, 연매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여름에는 고농도를 살포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수확 때 다 돼 가서는 염화가리를 그러면 그 수확 45일 전부터는 이때부터는 염화가리 써야 된다. 한 500g 정도. 우리가 녹여서 타야 된다. 예. 연내시로. 예. 이 500g이라는 게 가격이 쌀 뿐이지 농도는 64%예요. 그럼 우리 농약 우리가 그 영양제나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이 양을 열 수가 없어요. 용해가 안 되니까. 이 양이 그 우리 제품 파는 속에. 그럼 500g 속에서 60%면 300g이잖아요. 300g이 500cc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리터 속에서 500g 열 수가 없어요. 아주 농도 높은 겁니다. 돈이 쌀 뿐이지. 효과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 이걸 조건이 잎이 두꺼울 때 쓰라. 얇을 때 쓰면 더 이리 탄다.
그럼 바람들이게 생겨요. 바람들이게 생긴 게 뭐예요? 영양제를 열심히 치고 있거든. 바람들이 생긴 집에. 아시죠? 배 익을 때 어느 정도 되면 영양제 치고 있거든. 근데 뭘 치고 있냐? 염화가리 치고, 가리 성분 치고 있어요. 질소 성분이 없어서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겉 익어가지고 물탄배 아시죠? 멍청이 배. 멍청이 배는 누구예요? 가리예요. 질소 조금 있고 가리가 있어가지고 뜨거우면 그 멍청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 전에 잎이 두꺼우면 그런 게 안 나와요. 스펀지 배, 물찬 배, 그런 게 주원이 그게 되죠. 염화가리라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시중에 20kg짜리 염화가리 한 풀에 그거 말씀하시는 그 거죠?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배농가들은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 쪽을 많이 쓰는데 황산가리 쓰면 다른 거하고 결합해서 단점이 있어요. 황산가리 쓰면 누르게 나오고 염화가리 맑은 색이 나와요. 색상 자체가. 염화가리 쓰냐 황산가리 쓰냐 자체는 염화가리 맑은 색이 밝게 나오고 황산가리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그 색깔 그렇죠. 과피색이. 그렇죠, 과피색이. 그렇죠. 과피색이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9월 15일 중에 수확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럼 45일 전이면 8월 초거든요. 네. 그때부터 쓸 수 있다. 그때부터 몇 회 정도? 그거는 아주 애매한 게 내 잎의 두께하고 이파리 힘줄을 봐야 돼요. 요 힘줄. 네. 그 힘줄을 보면 노랗게 보여요. 가리가 들어있으면 그 노랗다고. 네. 오후 3시에 보면 보여요. 오후 3시에 이파리 요렇게 흔들어 보면 보여요. 아니 노랗게. 살이 찐, 그렇죠. 살이 찐 건 요렇게 되고 살이 빠진 건 오미요. 우리 딸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 한 개서 흐르죠. 그 맛없어요. 흐르면. 왜 흐르겠어요? 뿌리에서 오는 양이 작으니까 이파리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잖아요. 이파리가 여기 요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요 몇 개가 녹아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갔다가 오는 게 안 와서 그래. 내려갈 때 내려가면 오는 게 없거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배가 당이 안 올라가요. 잎이 두꺼워야 되죠. 그래서 황금언농부에서는 요소비로 유한, 질산아모늄, 질산칼슘, 질산마그네슘 여기까지 쓰라 그래요. 제일 쓰기 편한 게 요소 유한이 제일 쓰기 편하죠. 예, 뭐 그거만 써도 괜찮아요. 유한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땅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를 예를 들어서 요소는 초기에 쓰고 아니 똑같아요. 똑같이 써도 뭐 질소인데. 요소를 쓰든지 예. 유한을 쓰든지. 예, 요소보다 유한은 더 확실하게 속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고요. 상관없이 그냥 쓰면 예, 똑같아요. 그놈이야. 말로 전할 뿐이지 그놈이 그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제 요소는 이제 황성분이었고 유한은 황성분이 섞이고 질소 함량이 반밖에 안 돼요. 20에서 22%밖에 안 되고 요소는 46%죠. 그래서 관주를 해도 되고 뭐 방법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대표님 황산가리 사용을 수확 45일 전쯤에 예, 속효성인 유한을 사용을 소량으로 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바닥으로 시비는 토양 분석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줄 필요는 없어요. 바닥으로 시비해놓은 다음에 빼내지는 못해요. 대비에서도 가리가 들어가고 복합비에서도 또 가리가 들어가고 그 토양 분석해보면 다 높게 나오는 가온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가리 성분이 많은 봄되어 이파리 오그려져 있어요. 이런 게 나와요. 왜 오그려지냐? 봄에 이슬이 지가 먹고 토에는 여백이 요리 가에 묻으면 요게 나온 물방울이 이 가에 잎 테두리 태워 먹은 거예요. 이게 태워 먹으면 여기는 안 자라고 복판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온방이 돼버려. 베이파리 온방이 된 거 많이 보시죠? 왜 그러냐? 그 시기에 봄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이슬이 안 왔거든. 봄바람 불 때도 이슬이 안 옵니다. 이슬이 안 오고 여백은 나오거든.
여백은 나오고 그 영양 성분이 요리 아침에 뺑 돌아 묻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가리 성분, 인산 성분, 마그네슘 이것들이 여기 말라붙어 가지고 이 세포가 경화가 된 거예요. 못자네 그때 가미팔이나 베이팔이 보면 온방영이 있다니까. 그 비료 더 주면 고기 없어요. 연면십이 줘가지고 영양이 많으면 이게 또 여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폐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리진 배들은 그 셰퍼랑이 이파리가 커도 셰퍼랑이 작기 때문에 많이 성장 못하고 도장기 많이 나요. 이 오래된 밭이 도장기 많이 나요. 왜? 이 잎이 영양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영양 생산을 갈 때 닿으면 어디를 가요? 도장기로 가버려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가수원이 짧게 강의를 했는데, 황금을 농부로서 연면 시비를 그린 두 번에, 요까지는, 여기 상반기에는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여기는 칼라만 쓰거든요. 칼라. 그러면, 요것만 잘 지키면 배가 아주 맛있어요. 당불에서 좋고. 칼라라는 게 가리 성분을 말씀인가요? 가리는 조금 들었고 칼슘이 많이 들었어요. 칼슘하고 가리하고. 예. 예. 그래서 황금을 넣고 요걸 잘 응용해 가지고 하면 과실이 아주 맛있어요. 맛있고 사과 같은 거는 황금을 농법을 하면 사과를 깎아나면 갈변이 안 돼요. 우리는 거의 대다수 사과가 깎아나면 갈변되잖아요. 그 갈변된 사과는 그게 동물이나 곤충이 못 먹도록 그 독성 물질이거든요.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황금을 농법한 사과들을 깎아놓으면 뽀얘요. 독성이 빠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력이 오래가요. 부패가 잘 안 돼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 강의한 내용들을 이 지역 산업에다가 무농약작으로 가시라. 그걸 많이 건의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을 같은 곳에 계속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농약을 해서 앞으로는 외국 수출을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오는 게 낫죠. 저기 충남 태안 쪽에 가면 그 섬에 들어가면 그 바닷가에 고추를 무농약 해갖고 일본 수출하고 있거든요. 고추를.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혹시 이제 제가 기술 개발하는 데를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고추 무농약 작업은 하우스만 해요. 무농약은. 앞으로는 제가 하는 거는 노지에도 100% 무농약이라는 거예요. 노지에도. 그럼 하우스를 하면 시설비가 들어야 되잖아요. 노지에서도 100% 무농약을 만들어내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한 차원. 그걸 잘 응용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른 거 질문 없으면 요 배는 마치고 혹시 뭡니까? 다른 쪽으로. 예, 양파만 잠깐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